하루 3번 혹은 2번이라도 꼭 챙기는 식사.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익숙한 식사 뒤에 30분, 이 짧은 시간이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통 밥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는 몸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배부르다며 바로 눕는 것,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샤워를 하는 것,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행동들이 소화기관을 망치고 심지어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주의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식사 후 30분 안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실제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들으시다 보면 이거 나도 맨날 하는데 싶은 순간이 분명 있을 텐데요. 괜찮아요. 그걸 인지하고 바꾸는 것부터가 시작이니까요. 마지막에는 이 30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몸에 더 이로운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식사하고 바로 눕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인데요. 이건 단순히 편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위장에 머물면서 소화 효소가 작용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때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의 작용이 사라지면서 음식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대신 오히려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만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건 더더욱 위험한데요. 밤새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목이 쓰리거나 기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점심 먹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 깜빡 잠드는 경우, 혹은 저녁 먹고 이불 덮고 바로 눕는 경우, 또는 외식 후 차 안에서 의자를 뒤로 젖혀서 쉬는 경우, 이런 습관들이 전부 해당됩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위장 건강은 점점 나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후에는 잠깐이라도 상체를 세운 채로 앉아있거나 가볍게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오른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여 앉으면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혹시라도 피곤해서 눈을 붙이고 싶다면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에서 짧게 눈을 붙이는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단 몇 분의 행동이 소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오늘부터는 바로 눕는 습관을 조금씩 고쳐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 중 하나인데요. 이게 습관처럼 몸에 밴 분들도 많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꼭 조심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흔히들 식후에 입가심 겸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일종의 여유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철분 흡수를 방해하면서 빈혈이나 피로감, 심할 경우엔 산소 운반 능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성장기 청소년 그리고 노년층에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점심 먹고 동료들과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서 수다 떠는 경우, 고기 먹고 나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입을 개운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혹은 집에서 밥 먹자마자 믹스커피 타서 디저트처럼 마시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해당돼요. 이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나 폴리페놀 성분이 철분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해서 우리가 열심히 챙겨 먹은 영양소가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특히 식사에 시금치, 간, 해조류 같은 철분이 많은 식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더 치명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커피가 아예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요.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게 좋고, 만약 그래도 입가심이 필요하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구수한 현미차 또는 그냥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입을 헹궈주는 것도 훨씬 건강한 방법이에요. 커피는 타이밍만 잘 지키면 오히려 각성 효과도 주고 좋은 음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생각해서 이 식사 후 30분만큼은 커피 대신 물로 입가심하고 천천히 여유를 두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식사 후 바로 샤워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행동 중 하나인데요. 이게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사실 몸속에서는 꽤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기관인 위와 장으로 피가 몰리면서 소화를 도와주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샤워를 하면, 특히 따뜻한 물로 몸을 데우게 되면 피부 쪽으로 혈액이 분산돼서 원래 위장에 가야 할 피가 다른 데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밥 먹고 출근 전에 서둘러 샤워하는 분들, 혹은 점심 먹고 운동 갔다 와서 바로 씻는 경우, 저녁에 가족끼리 외식하고 온탕에 몸 담그는 찜질방, 루틴, 이런 것들이 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샤워하지 말란 건 아니고요. 최소한 식사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특히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간단하게 손발을 씻는 정도로 만족하거나 일단 몸을 식히고 천천히 샤워를 시작하는 식으로 조절해 보시면 몸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넷째, 식사 후 담배 피우는 습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데, 식사 후에 피우는 담배 한 대가 평소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후에 피우는 담배는 니코틴의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폐나 심장은 물론이고 위장에도 훨씬 더 큰 자극과 해를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식당 문 나서자마자 담배부터 찾는 분들, 식사 후 커피 마시면서 한 대 피우는 분들, 차 타고 나와서 창문 내리고 후하고 뿜는 그 한 대.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위 건강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니코틴은 위액 분비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고, 심지어는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궤양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담배는 물론 안 피우는 게 가장 좋지만 당장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식후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는 습관부터 들여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입이 심심하다면 무가당 껌이나 구강 청결용, 허브차 같은 걸 활용해서 입을 산뜻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할 습관 중 하나인데요.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지 밥 먹고 나서 후식처럼 사과나 오렌지를 챙겨 먹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과일은 원래 소화가 빨리 되는 식품이라 공복에 먹어야 가장 좋고, 식사 직후에 먹게 되면 오히려 위 속에서 다른 음식물들과 함께 오래 머무르면서 발효되거나 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지거나 심하면 복통이나 변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수박 나올 때 바로 먹는 경우, 백반집에서 바나나 한 개 꺼내 먹는 경우, 혹은 집에서 저녁 먹고 바로 키위나 포도 꺼내서 입가심하는 경우, 이게 다 위장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이죠. 바람직한 방법은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간식처럼 따로 과일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도 차가운 것보다는 상온에 두었던 걸 먹는 게 훨씬 더 소화에 이롭답니다. 여섯째,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식사 직후에는 조심해야 할 행동인데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맞지만 타이밍이 문제예요. 식사 후에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키면 위산이 희석돼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결국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맵고 짠 음식을 먹고 난 직후에 탄산음료나 이온음료처럼 시원한 음료를 연달아 마시는 건 일시적으로는 개운할지 몰라도 속은 점점 느려지고 무거워지게 되죠. 예를 들어 삼겹살 먹고 나서 콜라 2캔 마시는 경우, 라면 먹고 물 한 병 쭉 마시는 경우, 김치찌개 먹고 입이 매워서 계속 물을 찾는 경우, 이런 식으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위장은 부담스럽기만 해요. 그래서 물은 식사 중간중간에 조금씩 마시고 식후에는 천천히 한 모금씩 입을 적시듯 마시는 게 좋아요. 갈증이 나더라도 참았다가 식사한 지 30분에서 1시간쯤 지났을 때 충분히 마시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이랍니다. 일곱째, 식사 후에 곧바로 격한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에 좋은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부를 수 있어요. 음식이 위장에 머물러서 분해되는 과정 중인데 우리가 격하게 몸을 움직이면 그 소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에 있던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다가 다시 역류하거나 멈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점심 먹고 바로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하는 경우, 저녁 먹고 친구 만나러 댄스 학원 가는 경우, 혹은 고기 배불리 먹고 등산 가는 경우처럼요. 그러니까 운동은 꼭 해야 한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은 텀을 주시고, 그 전에 꼭 움직이고 싶다면 가벼운 산책이나 집 안에서의 제자리 걷기 정도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식사 15분에서 20분간의 느린 산책은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많아요. 여덟째, 식사 후에 벨트를 풀거나 바지 단추를 푸는 습관. 이게 일시적으로는 배가 편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위장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꽉 낀 옷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그냥 옷을 바꾸거나 입기 전에 여유 있는 옷을 고르는 게 더 낫지, 식사 후에 갑자기 조인 부분을 푸는 건 위,
내부 압력을 급격하게 바꾸는 행위가 돼요. 이게 반복되면 위에서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상황을 유발하거나 복부 불쾌감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바지 단추를 몰래 푸는 경우, 집에 와서 허리띠 풀고 눕는 경우, 혹은 식사 중간에 너무 답답해서 바지를 내리는 경우, 이런 행동은 되도록 삼가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한 옷은 피하고 여유 있고 편안한 복장으로 식사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아홉째, 식사하고 곧바로 양치질을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특히 산성 음식이나 과일을 먹은 직후라면 오히려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식사 직후에는 입 안이 산성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이때 양치를 하면 범랑질이라는 치아 표면이 약해진 상태에서 마찰이 가해지면서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렌지나 레몬이 들어간 음식, 식초가 들어간 반찬을 먹고 바로 칫솔질을 하거나 탄산음료 마신 직후 곧바로 치약을 묻혀 이를 닦는 경우, 이런 건 되도록 피하셔야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식사 후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양치를 하거나 그 전에 물이나 가글로 한번 헹구는 정도로 입안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산성도가 어느 정도 중화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양치할 수 있습니다. 열째, 마지막으로 식사 후 졸음을 억지로 이겨내려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게임을 하는 행동, 이건 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식사하고 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졸음이 오는데 이걸 억지로 참으면서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오히려 뇌는 피로감을 더 느끼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돼요. 특히 화면의 빛이 뇌를 각성시키면서 수면, 리듬을 흐트러뜨리기도 하죠. 예를 들어 밥 먹고 바로 틱톡이나 유튜브 영상 돌려보는 경우, 스마트폰 게임에 몰입하는 경우, 혹은 뉴스나 댓글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게 식사 후 몸과 마음을 더 피로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식사 후에는 가볍게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좋은 휴식이 될 수 있답니다. 몸에 밴 분들도 많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꼭 조심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흔히들 식후에 입가심 겸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일종의 여유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철분 흡수를 방해하면서 빈혈이나 피로감, 심할 경우엔 산소 운반 능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성장기 청소년 그리고 노년층에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점심 먹고 동료들과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서 수다 떠는 경우, 고기 먹고 나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입을 개운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혹은 집에서 밥 먹자마자 믹스커피 타서 디저트처럼 마시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해당돼요. 이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나 폴리페놀 성분이 철분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해서 우리가 열심히 챙겨 먹은 영양소가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특히 식사에 시금치, 간, 해조류 같은 철분이 많은 식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더 치명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커피가 아예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요.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게 좋고, 만약 그래도 입가심이 필요하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구수한 현미차 또는 그냥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입을 헹궈주는 것도 훨씬 건강한 방법이에요. 커피는 타이밍만 잘 지키면 오히려 각성 효과도 주고 좋은 음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생각해서 이 식사 후 30분만큼은 커피 대신 물로 입가심하고 천천히 여유를 두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며든 습관들이 많았죠. 어떤 건 그거 안 하면 더 불편한데 싶을 수도 있고, 어떤 건 그동안 몰랐던 거라 놀랍다 싶은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해왔던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히 소화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특히 위장 건강과 혈액순환, 심지어는 치아나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식사 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이 시간만 잘 활용해도 하루 전체 컨디션이 달라지고 피로감도 줄고 배도 덜 불편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실수 자주 했는데 이제 좀 조심해봐야겠다 싶으셨다면 그걸로 이미 건강한 변화의 시작을 여신 거고요. 앞으로는 밥 먹고 그냥 눕기보다는 가볍게 산책하시고 커피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여유를 즐기시면서 몸이 필요로 하는 시간을 주는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꿀팁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